사귈래? 이렇게 했는데 생각 좀 해볼게. 때릴까? 왜? 도대체 왜? 왜 그렇게 증오, 혐오가 생기는 거야? 알파 세대를 위한 성교육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와이미 성교육 이시훈 강사입니다. 저는 아이들 성교육 그리고 미디어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프로필 보니까 현직 보건교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강사가 되신데 영향을 주셨을까요? 맞아요. 저희 어머님이 보건교사이자 그 도마다 성교육을 좀 전담해서 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습자이자 그 대상자였었던 아들이고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3세대, 4세대 모델의 성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고딩오빠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부모님들 걱정이 또 많아요. 네. 이게 현실이구나. 네. 미성년된 아이들이 임신 출산하는 경우들이 많구나 생각보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 아이한테 귀에 쏙 박히게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저도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많이 만나게 네. 되고 통계 자료도 많이 보는데 이제 전체 청소년 중에 성경험이 있는 친구들의 평균 연령이 만으로 13, 14세 정도. 물론 고등학교 때 경험 안 하는 아이들이 많지만 제가 만났었던 그 미혼모 분 중에 11살도 있었어요. 고딩원바를 나갔었을 때도 그래 얘기를 했지만 이 아이들에게 교육이 좀 부재하고 이 아이들에게 인식이 좀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싶었다. 이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책임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성행동, 성관계까지 가는 것들을 저는 좀 지양하는 차원의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호주의 관점의 성교육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콘돔도 나눠주고 청소년 성관계 할 수 있지, 네가 선택하는 거야, 이런 관점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호주의. 왜냐하면 청소년 때 성관계하는 그 일부의 아이들이 계획적으로 할까요? 즉흥적으로? 즉흥적이겠죠. 즉흥적. 계획적이보단 해? 가? 사람 없는데? 이런 분위기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장소가 내가 선택한 안전한 장소가 있을까요? 협소하고 비좁을까요? 협소하고 비좁겠죠. 상가 계단, 아니면 뭐 빈집, 뭐 장애인 화장실, 이렇게 사람들이 잠깐 없는 것 같아. 이런 데서 한단 말이에요. 상가 계단은 스터디 카페 간다고 부모님한테 해놓고 거기로 위치 찍히면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의 계단에서 성관계를 한다던가 빈집에서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현대적 피임률이 압도적으로 떨어져요. 계획적이지도 않고 장소도 협소하니까 콘돔이나 피임약을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서 내 집에서 뭐 호텔에서 이렇게 성인 돼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없이 내가 주기 계산해봤는데 그냥 해도 될걸? 라던가 야한 동영상에서 봤는데 거긴 콘돔 쓰는 게 없으니까 그냥 밖에다 사정하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성공률이 매우 떨어지는 질외사정법이나 자연주기법을 하니까 이제 임신 가능성도 무조건 낮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 아이들이 이걸 다 알고 있지가 않잖아요. 자기가 막상 상황에 처하면 그냥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책임의 무게를 알고 갔으면 좋겠고, 지금 나이 때 성관계 선생님은 좀 적절하진 않다고 좀 본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솔직히 단호하게 얘기할 때는 좀 하는 편입니다. 초등 고학년 때는 저희 딸은 맨날 집에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엄마 누가 누구한테 고백했어, 누구랑 사귀는데, 이런 얘기거든요. 장안의 화제는 장난하잖아요, 진짜. 이제 이성의 눈을 뜨는구나 느껴지던데요. 만일에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오면 어떻게 얘기해줘야 될까요? 단계별로 접근하는 게 좋죠. 네. 첫 단계는 이게 연애인가? 그러니까 사귀자, 헤어져, 뭐야 이게? 사귄 지 3시간 만에 이별을 했다는 거예요. 48분 사귀나도 봤는데 그게 무슨 사귄 거야 했더니 쉬는 시간 끝나기 3분 전에 사귀었고요. 수업 시간 중에 싸워가지고 수업 끝나자마자 헤어졌어요. 속상해? 아니요? 모쏠은 아닌데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연애에 대한 관심이나 니즈는 없고 고백을 받아봤다, 해봤다, 사귀어봤다, 라벨 획득.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두셔도 돼요. 금방 헤어집니다. 이제부터 개입이 필요한 연애는 있어요. 예를 들면 사귄 지 10일 됐으면 올리브영 데이트 해줘야지, 30일 됐으면 다이소 데이트 해줘야 돼, 갑자 사서 선물 주는 거 해야 돼, 50일 됐을 때는 마라탕엔 탕으로 못 참지, 100일 됐을 때는 놀이공원 가줬어야 돼, 뭐 이런. 그리고 인스타로 부계정 파가지고 거기다 럽스타그램 해야지, 썸원이라고 커플 앱 깔아서 여기다 주고받아야지, 엄마 아빠 모르게 여기서 문자 주고받자, 요런 게 시작되면
이때 좀 두드러지는 특징은 이제 장난 고백이나 대리 고백이라는 말이 좀 돌아요. 그러니까 직접 하기 민망해. 근데 진심으로 좋아해. 그래서 거절 당할까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를 시켜서 대리 고백을 하거나, 고백을 했다가 거절 당하면 장난 고백이야. 그러니까 만우절 고백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진심인 경우가 훨씬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장난 고백이나 대리 고백이 나오거나, 아니면 2대2 데이트, 4대4 데이트 이런 걸 한다. 그때부터는 현실적인 조언을 저희는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희가 사귀는 풋풋한 감정, 첫사랑 난 응원하고 싶은데, 지금도 보면 누구랑 누구랑 사귀었대 엄마 얘기하잖아요. 공개가 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와전되는 경우가 많다. 이걸 요즘 아이들은 억가라고 하죠. 억울하게 깐다, 억가. 저희는 이걸 무고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손잡았대, 와 다정하다, 용기 있다, 공개 고백했대, 적극적이네. 요거를 소문이 와전되면 단둘이 있을 때 엉덩이도 만졌겠는데, 이게 끝도 없이 이렇게 파생되는데, 이게 연애라는 게 너랑 그 친구를 보호해 나가면서 하였으면 좋겠다. 이게 소문이 와전되면 너가 데이트 폭력을 하네, 나쁘네, 뭐 진짜 미쳐서 환장하네, 이런 식으로 무고성으로 소문나는 경우가 많아. 여친, 남친, 애인한테 난 너와의 감정 관계가 너무 소중해. 근데 우리한테 진심도 아닌 애들이 몰아가고 부풀리고 떠벌려지는 상황은 현명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공개보단 비공개가 낫지 않겠어? 막 인스타그램에 서로 막 커플 다 티내고 애들 있는 데서 손잡아, 포옹해, 이런 거에 응하거나 하는 건 좀 조심하는 게 우리를 보호하는 길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공개보단 비공개. 그리고 꼭 주는 팁은 헤어지는 순간이 오면 잘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이별을 말하는 거 쉬우세요? 좀 어려우세요? 어렵죠. 너무 어렵죠.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소위 잠수를 타는 애들, 잠수 이별. 그리고 헤어질 때 미우니까 야이씨 진짜 치마 입은 타노스가 따로 없네 뭐 이러면서 공격하면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 나 말고 다른 여사친 있었잖아, 남사친 있었잖아, 이러면서 막 좀 욕도 섞고. 이래버리면 추후에 얘가 헤어질 때 나한테 이렇게 폭언했지 않냐, 사귀는 동안도 데이트 폭력을 정말 많이 했다, 이런 잠수 탔지 않냐, 사귀는 동안 얼마나 캥기는 게 있으면 이렇게 사라졌겠냐,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기가 또 좋기도 해요.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냈었던 것에 대해, 그리고 미래의 본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상대한테 밉더라도 잘 지내고 건강해, 요 정도는 남겨라. 그럼 걔도 그래 너도, 이렇게 주고받으면 추후에 이게 와전되거나 소위 무고당할 일은 없어지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좀 너무 미안한데, 씁쓸하고 슬픈데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의 라떼 시절과 비교해서 요즘 아이들이 좀 달라지는 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요즘 주목하는 거는 또래 동조 압력. 또래 집단에서 너 이거 몰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너 몰라? 문화적 찐따네? 문찐이네? 연애 안 해봤어? 못쏠 찐따. 그러니까 이제 소년의 시간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인셀이라는 용어를 나오면서 너는 비자발적 못쏠일 거다. 네 얼굴로 어떻게 연애를 하냐. 우리나라 말로 좀 바꾸면 야 너는 뭐 눈, 코, 입이 자유분방하게 생겼어.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겼든 저렇게 생겼든 못쏠이든 아니든 괜찮은 건데, 마치 내가 뒤처지는 것처럼, 하자가 있는 것처럼 애들 소셜미디어 안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 그래서 나도 여기서 소외받으면 안 되고 고립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연애도 좀 해봐야 되나? 성적인 것도 좀 찾아봐야 되나? 그런 현상이 조금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이들 사이에서는 또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 안에서 뭔가 내가 몰라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지 않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뉴진스 아시죠? 이랬는데 뉴진스요? 새로운 청바지? 이러면 뭐야, 폭삭수가수다 보셨죠? 그랬더니 전 순풍산부인과 봐요. 뭐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네요. 연간 한 5천 명 이상의 아이들을 만나시면서 그 아이들한테 다양한 질문을 받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자주 하는 1번 질문. 1번 질문. 뭐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기 몸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좀 불안해하는 측면이 기저에 깔려있는 것 같다. 저는 그 불안감이랑 호기심을 꼭 봐주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자애들 교육을 가면 꼭 선생님 제가 좀 신체 일부 색깔이 좀 진해진 것 같다, 속옷을 꽉 끼게 입어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게 냉이라는 거냐, 이거 이상하다, 나 몸에 문제 있냐, 심지어 초경을 한 건데 나 죽냐, 피가 나오니까 이거 아기가 죽어서 나오는 거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혼재가 되면서 뭐가 나오긴 하는데 불안한.
그 남자애들도 뭐 자기 친구가 성기가 뭐 L타워만 하다고 했다. 너는 뭐 마이너스 3cm라고 했다. 마이너스 3cm가 뭐야? 아, 있었는데요. 없어졌대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비교되는 말을 하니까 내가 털이 났나 안 났나, 뭐 몸이 어떻게 변했나 안 변했나 의식하고 불안해서 선생님 키 언제 크셨어요? 선생님은 몇이에요? 평균은 몇 cm예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거를 대중 강연에서도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제일 많이 물어봐요. 와. 뭐 애들은 이렇게 나이스하게 물어보진 않죠. 쌤 오늘 팬티 무슨 색이에요? 오펜무 뭐 이러거나 뭐 쌤 성기 몇 cm예요? 쌤 고3 이래요. 진짜 그렇게 질문한다고요? 애들이 물어오는 이유가 이제 너의 몸 변화에 대해서 주변에서 들어본 게 있구나, 이렇게 아이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제 너의 몸이 이렇게 변화할 거다. 그래서 급성장기는 누구나 오는데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초3에서 중2 때, 남자애들은 초5에서 고2 때 보통 오는데 불안해하지 말고 롱텀으로 봐라. 중2, 고2 이때까지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좀 불안하지 않게 설명하고요. 요즘 아이들은 이제 남자애들은 고환을 많이 체크해요. 왜요? 그러니까 고환이 커지는 걸 봐서 성호르몬이 잘 증가하나. 근데 이때 성장호르몬도 밸런스 있게 정비례성 있게 증가해줘야 이제 키 크는데 손해가 좀 없는데, 자기가 털도 나고 고환도 커졌는데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새벽 늦게 자고 이래버리면 좀 손해 본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기 몸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부모님과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성교육의 시작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성교육을 해야 할 골든타임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제일까요? 제가 1년에 5, 6천 명씩 초5에서 고2 사이 아이들 참 많이 만나는데, 우리 아이가 관심이 좀 없는 것 같다. 쉽게 말하면 아직도 똥 방구에 3분씩 웃고 그냥 뛰면서 행복해지고 이러더라도 초5에서 6학년, 늦어도 중1에는 교육을 해주는 게 좋더라. 아, 그렇군요. 아니, 그렇다면 그 골든 시기에 해줘야 할 적절한 교육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지식의 범위라든가 표현의 수준 같은 것들 어떻게 좀 해주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어떤 정도의 성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 그러니까 초5, 6 됐다고 앉아봐. 성관계가 뭐 너 스스로 하는 행위가 뭐가 있어, 뭐 콘돔이 어쩌고 이렇게 가면 이상해, 더러워, 엄마 아빠도 이런 거 한 거야? 안 했다고 해줘. 그래서 일부 당황한 아버님이 나 아직은 안 했어 이런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놀래거나 혹은 너무 그쪽에 초점이 맞아지거나 이거 들은 거를 딴 데 가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여러 좀 리스크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궁금해? 친구한테 들은 거 있어? 이런 식으로 학습자 아이가 궁금해하는 걸 먼저 체크하고, 그러니까 되물어보고 내용을 선정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초등 고학년부터 변성기 시작되고 꼬릿한 냄새 나면서 나죠. 아이들 2차 성징 변화가 나오죠.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엄마는 몸의 변화를 엄마는 아는 채를 할까요 말까요? 해도 되는데 털 났어? 와, 우리 딸이 소녀에서 여성, 소년에서 남성이 돼가고 있네요. 레벨업 하는 거네. 기특해. 그동안 귀엽고 사랑스러웠다면 이제 멋있고 사랑스럽네. 이런 대화는 좋은데 너 겨털 나면 키 크는 거 끝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느낄 만한 얘기는 좀 자제하는 게 좋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 과정에 몽정 추경은 꼭 들어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굳이 설명을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다. 근데 이제 막 이걸 파티를 한다. 이거는 막상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박제당하는 것 같아요. 조금 부끄러워요. 그냥 조용히 축하해 주시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하니까 너무 뻑적지근하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아이가 안아달라고 요청할 때 한 5분 기다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스킨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5분 뒤 오케이라고 네. 제가 그냥 명명해서 진행하는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들이 코로나 때 입학하고 그런 시기인데 예전처럼 뭐 놀이터 가서 놀고 싸우고 갈등이 생기고 감정 풀고 미안해, 왜냐면 다음날 또 놀이터에서 놀아야 되니까 이런 절대적인 경험적 자산이 좀 부족한, 그러니까 감정을 교감하고 상대방 표정이 화났나? 불편한가? 표정을 봐가면서 교감하는 그 정서지능, 사회적 지능이 커나갈 기회가 좀 사라져 있어서 내가 손잡자고 하는 게 친하니까 끌어안는 게 얘가 좀 불편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배려하는 그 사회성이라고도 보는 그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다.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딸, 아들이 포옹하거나 이럴 때도 매번 오케이가 아닐 수 있어. 난 널 사랑하지만 상대방이 뭐 손에 물이 묻었어,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부동의를 표현했을 때 존중해 줘야 돼. 네가 존중해 줘야 존중받을 수도 있어. 이 경험을 이제 말로 막 설명하기보다는 체득할 수 있게 해주려고 10번 중에 8번은 그냥 안아줘도 되는데, 엄마가 지금 좀 불편해,
근데 3분 뒤, 5분 뒤엔 괜찮아. 맨 처음에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뭐 5분 뒤에 뭐 달라져? 이러다가도 근데 이게 몇 번 쌓이면 다음에 약간 눈치 봐요. 엄마 지금 손잡아도 돼? 포옹해도 돼? 안아줘? 그러니까 당연하게 의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라던가 부동의를 인정 안 하는 이런 좀 살벌한 케이스들로 가기 전에 이렇게 감수성을 좀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다. 우리 가족끼리도 상대방이 남자일 때, 여자일 때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잘 알아야 네. 연애 문제 주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연관된 사례 같은 것들 들으실 경우가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건화된 것도 많은데 요즘에 아이들이 거절을 당했을 때 이걸 공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자님 피자 드실래요? 했을 때 피자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저는 상처받지 않고 너 싫어. 너랑 내가 밥을 왜 먹니? 이게 아니고 피자가 싫다는 거라 그럼 햄버거는 좀 어떠세요? 햄버거 좋아요. 저 어제 피자 먹었거든요.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연애로 바꿔서 사귈래? 이렇게 했는데 생각 좀 해볼게. 때릴까? 왜? 왜? 도대체 왜? 왜 그렇게 증오, 혐오가 생기는 거야? 얘가 저 공격했잖아. 그게 아니라 연애 좀 생각해 보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라고 좀 물어보면 이 친구가 나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연애는 좀 신중해 이런 말 할걸? 진짜요? 이거를 염두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아이가 챙김이 좀 많았고 거절당해본 역사,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웠던 역사가 아무래도 이전 세대보다는 좀 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연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잠깐 불편한 것처럼 너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이 연애에 대한 거절인 거고 사귀는 거 말고 친구로서 너무 좋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좀 덜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려고 일상에서 가족끼리 있을 때도 부동의에 어느 정도 수용하는 그냥 별거 아닌 거구나 그냥 좀 이따 하면 되는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경험을 주고 싶었죠. 실제로 작년에 모 학교 중학교에서도 고백을 했는데 안 받아줬어. 근데 그 애가 다른 애를 사겨. 내가 고백한 애가 다른 애 만난다고 하니까 서운을 하지. 근데 그렇다고 가방에 흉기를 들고 가고 교문 앞에서 나를 거절한 친구를 불러내서 흉기로 교문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많이 알려진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준하는 사례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는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거절에 좀 예민할까 두려워할까 겁을 내서 더 세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좀 거절당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이 자체가 너를 훼손하지 않는다. 너의 자존감, 자존심, 너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안 좋게 하지 않는다. 단순히 연애만 안 맞았던 것뿐. 애초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이게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거고 되게 뜻깊은 일이지 그렇지 않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먼저 해주고 상대도 부동의할 수 있는 건 너가 제안을 했을 때 동의하든 부동의하든 두 가지 다 의사표현을 열어준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도 엄마가 아들, 딸 오늘 설거지 해줄 거야? 그랬을 때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싫다고 할 수도 있고 게임에 집중하느라고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잖아. 대답을 안 하는 건 설거지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동의, 부동의, 입장 없으면 또 부동의에 가까워.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이걸 좀 캐주얼, 라이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거절하는 방법도 설명해 주면 좋아요. 거절해본 역사가 많지 않으니까 옆에서 막 애들이 쳐다보는데 고백은 받았지 내가 여기서 막 쑥스러워하면 애들 사이에서 놀림거리가 될 것 같지 하니까 내 원래 마음보다 좀 세게 고백 받았을 때 저리가 이런 치마 입은 마동석 같이 생겨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못되게 편지를 찢는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상황에 몰려가지고 그래서 거절하는 방법도 알려주면 좋아요. 그래서 거절할 때 너 못생겼어, 너 싫어, 너랑 내가 왜 사귀냐 이런 말은 너무 공격적이라 주어부터 좀 바꿔라. 아이 메시지라고도 하는데요. 나는 지금 연애에 큰 관심은 없어. 나는 너가 되게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연애까지는 생각을 안 해봐서 시간을 좀 두고 얘기해도 될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는데 그 대상이 너가 아니라 아이잖아요. 그럼 이제 분쟁 요소가 좀 덜해지더라고요. 부모 자녀 간의 대화에서도 이게 좀 좋긴 하죠. 너 뭘 폰했어 안 했어? 너 핸드폰 뚫었어 안 뚫었어? 너 야한 거 봤어 안 봤어? 이거 너무 공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나는 너가 너무 어린 나이에 충격적인 영상을 보고 힘들까 봐 걱정돼. 그러니까 너 방꼬라지가 이게 뭐야? 넌 공격인데 나는 너가 깨끗한 공간에서 편하게 지내길 바래 이거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좀 풀어서 성이나 미디어나 연애 같이 예민한 주제는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일상을 함께 하니까 성 얘기할 때 아들 편하게 얘기해봐 이게 하다가 30분 있다가 너 빨래 이따위로 벗어놓을 거야? 너무 가까우면 쉽지가 않아요. 엄마들이 모르는 아이들의 미디어 세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쾌한 밤. 반갑습니다. 성교육 강사 이시훈이고요. 미디어 교육과 학부모 강연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자 형제 없이 자란 엄마. 아들만 키우는 엄마는 아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남편과 다른 어. 소중한 아이니까. 네. 큰아들과 다른 둘째 아들. 그럼요. 이 아들 잘 키우기 위해서 엄마들이 좀 유념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아들들이 좀 덜 친절할 수 있어요. 딸들은 뭐 먹었고 어땠고 뭐 배웠고 이럴 수 있는데 아들들은 어땠어? 재밌었어? 끝. 극찬입니다. 이 정도면 극찬. 그래서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들었는지 뭘 아는지 다 얘기해주는 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인 경향성 아래에서 그러지 않을 수 있다를 기본 전제로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아이들이 자기 또래끼리 있는 거 보면 자기 할 말도 좀 하고 자기 판단이나 주관도 갖고 있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엄마나 아빠가 보지 못하는 아이의 잠재력, 자기의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물론 내 앞에서는 여전히 허술하고 털털할 수 있다. 이 기본 전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들이 엄마보다 더 커지고 막 이럴 때 우리 아들이 이제 더 이상 아기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엄마들이 좀 주의할 점 뭐 있을까요? 애가 이만큼 컸는데 내 앞에서 여전히 허술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가 너무 애기 취급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밖에 못 크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나 이만큼 컸어라고 엄마와 갈등이 되는 경우 참 많아요. 그래서 아들들은 그렇게 자기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거 좋아합니다. 못 믿겠어도 10번 중에 9번을 배신을 했어도 폰 이만큼 쓰기로 해놓고 안 쓰고 뚫고 유튜브를 막아놨더니 얘가 뭐 문자나 카톡에다 링크 보내놔서 유튜브를 3시간을 보내? 문자도 막아놨더니 네이버 사전 팝하고 들어가서 인터넷 창 켜가지고 유튜브를 6시간 보내? 나는 얘가 외대 갈 줄 알았는데 유튜브를 본 거야? 라고 일종의 배신으로 느껴질 만한 얘기를 하더라도 누구보다 믿는 아들아 기다려줄게 기다린다 이런 식의 표현을 약간 지불하듯이 하루에 한두 번씩은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많은 어머님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냐 이런 맞아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끝은 있냐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럼에도 믿는다와 기다린다를 표현해주는 애랑 계속 의심으로 느껴지는 확인을 하는 아이랑 조금 다르게 가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믿어줘야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엄마 아빠가 자꾸 안 믿어줘 버릇하면 인정받을 대상을 밖에서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오히려 좀 위험하죠. 선생님은 네. 사축이 없으셨을 것 같은 저요. 뭐 아주 고난의 시기를 보내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을까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사춘기가 한 2년 정도 심했어요. 엄마랑 말을 안 하고 네? 진짜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첫 시험 봤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오잖아요. 말이 안 되는 등수인데 이때부터 좌절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선생님이시니까 이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제 저를 아는 거예요. 너가 누구누구 아들이라며 내 수학 성적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엄마한테 억울하고 세상에 억울하고 말을 안 하고 일어나도 그냥 나오고.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저희 엄마가 막 더 개입해서 바꾸려고 안 하고 거리두기 한 3단계 느낌으로 딱 기다려주고 2년을 기다리면서 항상 했던 게 이제 그 마트에서 파는 순대 허파랑 그 2마리 치킨 이런 거를 사서 놓고 가요. 제가 있는 곳에. 그래서 그렇게 계속 메시지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한 2마리 치킨이네요. 네. 제가 충청권이어서 이제 호식이 2마리였는데 아직도 그 간장치킨을 잊지 못하는데 알아요, 애도. 그렇죠. 내가 골부리고 있구나. 내가 엄마 마음에 상처 주고 있구나. 근데 나는 선택한 삶이 아니라 엄마가 낳은 거잖아. 막 이런 그 당시에 막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때 골부리고 해도 엄마도 속상했을 텐데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기다려주고 운전석에서 가져가. 먹어. 야자하기 전에 먹어. 이렇게 뭐가 됐든 좋으니까 이렇게 기다려주고 하는 시간이 훨씬 필요하지 않나.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면서 시간을 주셔라.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카톡 펑이나 SNS
그 부계정 같은 걸 이용해서 친구들을 공격하거나 또는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막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두 가지인데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좀 휘말리는 경우. 그러니까 물론 최초에 주도한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사회적 폭포 현상이라고도 하고 깨진 창문에 많이 쓰레기 집어던지는 것처럼 어떤 아이들이 응 아니야 어쩔 TV 저쩔 TV 이렇게 하면 재밌네 나도 이 말 안 하면 대화에 못 낄 것 같아. 그래서 단톡방이나 DM이나 디스코드라고 게임할 때 쓰는 채팅창에서 막 욕하고 야한 말하고 이게 너무 범람해요. 그러니까 웃기다고 딥페이크 영상 공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크크크도 쓰면 안 된다. 이게 너가 크크크 하는 바람에 쟤네가 더 했어. 너는 조장한 자야 등으로 엮일 수 있고 그 멤버 중에 한 명이라도 캡처했다가 너가 뭐 좋은 대학을 갔네 이랬을 때 저격하는 경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예민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미래에 잘 될 너를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애들이 욕하고 야한 말하고 채팅을 함부로 쓸 때 끼지 않는다.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저희는 요즘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욕하면 야한 말하면 안 돼. 부적절해. 상대방이 상처 입을 수 있어. 배려해야지.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는데 이게 원론적인 건데 아이들은 그 얘기를 듣고 알아요. 욕 나쁜 거 알아요. 또 얘 상처받는 거 나 알아요. 근데 얘네 다 한단 말이에요. 나만 참아요? 억울해요. 이런 마음이 크게 작동해요. 그래서 모두를 배려하고 지켜야 되는 공공선이 있어. 이런 얘기는 아이한테 조금 거리가 멀어 보여서 일단 너 자신이라도 보호해라. 라는 차원에서라도 효용성 있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종의 사이버 불링처럼 집단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따돌리고 저격하고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카카오톡 펑처럼 피드에 박제되진 않고 하루 뒤에 휘발되는 걸 이용해서 억까, 헛소문 막 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익명 게시판을 써요. 회사원분들의 그 블라인드라는 앱처럼 학생들이 쓰는 에스크, NGL, OMG라는 익명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긴 익명이니까 초반에는 진실 게임하자, 너 이상형이 뭐야 이런 얘기 하다가 좀 더 가면 조롱하고 막 놀리고 너 긁혔죠? 쫄았네 쫄? 뭐 이러면서 비하하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추적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모르지만 학교폭력 그 전담 변호사님께서도 경찰 검찰에 요청했을 때 이게 자료가 온대요.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 발자국이 다 남는 거야. 그래서 너가 거기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바꿔서 너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익명 게시판이라는 거 속 자체가 속성이 좀 안 좋은 얘기할 가능성이 높으니 너 익명 게시판 트지 마. 스토리나 펑 안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셀카 좀 올리지 마. 그러니까 애들이 스토리나 펑은 하루 지나면 없어지니까 좀 부담이 덜해서 약간 셀카를 좀 올려볼까 특히 딸이 이렇게 좀 해요. 근데 그거를 캡처 떠났다가 합성을 담배 피는 영상에 야한 영상에 요즘은 앱 중에 자기 얼굴이랑 연예인 얼굴 집어넣으면 키스하는 것 같이 만들어준 AI가 있어요. 너무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타인이 만들어서 뿌려버리는 거예요. 너의 가상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를 너가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안 쓰는 게 답일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이걸 이대로 지켜가면서 쓸 거 아니면 조금 첫 사용 시기를 중1, 중2로 이렇게 좀 늦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012년, 13년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가 엄청 커진 이후에 특히 여자아이들의 우울장애, 불안장애, 자살 엄청 높아지고 남자아이들은 거기서 음란물에 노출되는 경향이 엄청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음란물 노출되는 이용 빈도가 2018년 이럴 때에 비해서 2022년, 3년 갈수록 초등학생 때 노출되는 게 비율이 이렇게 높아져요. 공식적인 통계로. 성문제로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이제 유해 컨텐츠를 접하는 거예요. 왜냐면 막 광고가 뜨니까요. 맞아요. 그거를 보고 싶어서 찾아보는 게 아니라 떠서 호기심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일단 어떻게 좀 접근 막아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 사진첩에 성적인 이미지가 묘사된 걸 저장해놨을 수 있어요. 야한 만화, 캐릭터 이런 거. 혹은 애가 검색 기록, 방문 기록을 봤는데 정말 성적인 표현물이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보게 되거나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거나 이런 첫 순간이 있을 텐데 그 첫 순간에 혼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놀라운 마음에, 그러니까 정확히 걱정되는 마음에 언제부터 봤어? 왜 봤어? 어디까지 봤어? 누가 보내줬어?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네, 좀 심하면 태블릿이 문제네, 폰이 문제네, 이걸 뽀개버려야겠네,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이러면 되게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음지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역효과. 그래서 우리 아이가 처음 본 것 같던 아니면 몇 차례 막 본 것 같던 무조건 첫 순간에 대해서 처음에 너가 야한 걸 봤을 때 광고가 떴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당황했겠다 라는 말부터, 그 위로부터, 첫 순간에 대한 위로를 하는 순간 엄마 맞아, 나 이거 며칠 동안 생각났어, 나 아무한테 말도 못하겠어, 이거 보내로 찍힐까봐. 이제서야 자기 얘기를 하고 그럴 수 있어. 누구나 처음엔 힘들어. 콜라도 처음 먹으면 따가워해. 근데 적당하게 조절하거나 안 봐야지 기준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광고에서 뜨건 친구가 알려줬건 선을 지켜나가자고. 저장하거나 뿌리거나 뭐 딥페이크거나 아동 청소년 나온 거는 최저선이라고. 오히려 이렇게 교육할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혼내고 시작하면 아예 안 듣죠. 근데 그 첫 순간에 목격하기는 너무 어렵고 얘가 받는지 안 받는지 아리까리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게임 콘텐츠든 유튜브든 본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안 뜰 수가 없는 거라서 뭐 차단하는 앱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요즘엔 진짜 포털에서 뜨는 광고는 3개에서 4개더라고요. 조사해보니까. 근데 아웃링크 타서 밑에나 옆에 흥미로운 기사가 있으면 이제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요. 근데 이렇게 좋은 언론사 홈페이지에는 광고의 개수를 좀 일부러 제한하는데, 그렇지 않은 언론사 홈페이지는 9개에서 10개. X도 안 눌리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 야한 웹툰, 야한 애니 그냥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웃링크 타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페이지는 돈을 번다. 광고 끄는 방식 알려줄게. 그래서 PC 버전이든 모바일 버전이든 그 오른쪽 위에 점 들어가시면 확장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광고 차단 이렇게 검색하면 무료가 막 뜹니다. 뭐 애드 땡땡 애드 땡땡 뜨거든요. 그거 깔아놓으면 광고 싹 사라져. 모바일 버전도 됩니다. 그래서 너가 광고를 통해서 야한 걸 봤으면 인정. 근데 이거 네 잘못은 아니야. 그럼 환경을 좀 개선하자. 또 애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웹툰, 웹소설인 것 같아요. 역시나 또 자극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맛들이면 또 계속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갔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웹툰 애니 저도 너무 보거든요. 근데 그게 묘사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나와서 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할 수 있어. 아이들이 웹툰 애니를 N사나 K사 이런 대형 플랫폼에서 보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요거를 해킹해놓은 불법 사이트, 성인 인증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검색하면 떠요. 그래서 전 차라리 결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중학교 1, 2, 3학년이다. 웹툰, 웹소설을 보고 있다, 애니를 보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불법 애니 웹툰 사이트를 들어봤을 수 있어요. 불법 웹소설 사이트는 너의 인생에서 없게끔. 나 뭐 보고 싶은데? 그럼 결제해줄게. 미리 보기 이런 거 돈 내야 되는 것 때문에 공짜 사이트 들어간 다음에 내가 일주일에 뭐 1,000원, 2,000원 리밋 걸어서 결제해줄게. 여기서 봐.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좋아요. 여러 문제 살펴봤지만 우리 아이가 부모를 좀 믿고 얘기해 준다면 어떤 문제든 다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을 꾹 닫는 경우들 있죠.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도 어머님이 저한테 성교육을 많이 해주셨지만 아주 깊이 들어가는 건 좀 어려웠어요. 너무 일상을 함께 하니까. 밥 먹었어? 숙제했어? 공부 잘했네? 너 엄마 몰래 폰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 긍정, 훈육, 통제, 칭찬 이런 게 섞여 있다가 성 얘기할 때 아들 편하게 얘기해봐. 이게 버겁습니다. 그렇죠. 성 얘기할 때 막 다 얘기를 해. 엄마 학교에 뭐 야한 동영상 보는 애가 있고 내가 연애에 관심이 좀 생겼는데, 그때 엄마 그럴 수 있어, 관심이 생겼구나 하다가 30분 있다가 너 빨래 이따위로 벗어놓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는 뭐 이거 편하게 말하라고 했는데 혹시 아까 내가 했던 말 때문에 더 혼나는 거 아니야? 뭐 너무 가까우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성교육하는 기관이면 강사한테 맡기셔도 되고 아니면 책을 주셔도 되고, 부모님이 애초에 할 수 있는 그 목표점 자체를 조금 하향하셔도 괜찮다. 충분히 그 정도만 해도 잘하시는 거니까, 대신에 방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접화법, 전문가의 권위를 좀 이용하는 건데, 너 딥페이크가 위험한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봐봐봐. 제 유튜브 채널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저 아니어도 돼요. 이 사람 말하는 거 봐. 전 세계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에 53%가 대한민국 사람이래. 그리고 작년에 범인 잡아봤더니 경찰이랑 교육부 싹 잡았더니 1200명인가 잡았고 그중에 680 몇 명을 처벌하려고 넘길 만큼 심했는데 그중에 570명이 10대였대. 그만큼 10대 사이에서 딥페이크 문제가 많네?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넌 어떻게 생각해? 맞아 엄마, 내 주변 애들도 막 편집하는 프로그램 많이 써. 이렇게 좀 부드럽게 대화하기가 좋아.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삶에 들어가셔서 해주시는 이런 대화법들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유쾌한 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30대 중반인데요. 아이들과 다른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이랑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세계로 퐁당 빠져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하는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브롤스타즈, 발로란트 다 하고요. 스트레이트키즈, 투바투 이런 아이돌 다 외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보니 아이들과 공통의 추억,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한다에서 권위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다, 가치 기준을 설정해주고 싶다, 그것만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아이가 듣는 상태로 귀를 열어야 된다. 그러려면 아이와의 공통 분모를 많이 만드셔라. 그래서 거실에서 엄마는 이런 유튜브 봐, 너는 뭐 봐, 나는 너가 하는 게임, 너가 좋아하는 아이돌 나도 찾아봤어, 이런 식으로 관계 먼저 트고 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지, 성 얘기, 미디어 얘기부터 하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그치고 혼내는 방향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양육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시는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존경합니다. 아이들이 느낄 혼란을 부모님들이 같이 좀 공감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도록 준비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